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콘텐츠 만들고 유튜브 하면서 의지가 약해서 결국 실패하고 나 의지가 약한가 봐. 나 안 되나 봐. 이렇게 남들 부러워만 하고 혹시 포기하셨나요? 영상 한두 개 촬영해서 올렸는데 결국 반응이 없어서 혹시 그만두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반짝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에요. 그런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콘텐츠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퍼스널 브랜딩 전략으로 가면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 물론 1인 기업가로 창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수강생 사례, 저와 함께한 클라이언트 분들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증거 자료는 제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노비형 고문의 인사이트까지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지금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처음부터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도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보통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 마케터, 제품 제작자, 경영자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잖아요. 정말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런 브랜드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내드릴게요. 퍼스널 브랜딩 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2025년 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가장 누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직장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 둘 다 아닌. 의외로 많은 전문직 분들이 요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주목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문직 고학력 출신 회사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는 지났죠. 제가 최근에 박중가 변호사님 영상에서 봤는데요. 우리 의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변호사의 평균 수임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상방도 없고요, 하방도 없어요. 월 203만. 제가 최근에 진행한 컨설팅 중에서도 변호사님과 같이 영상을 찍고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정말 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님이셨고 유튜브 브랜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유튜브 브랜딩을 잘하고 콘텐츠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이분이 부산 분이신데 서울까지 사건을 수임해서 오실 정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 변호사분들 너무 많아지고 로스쿨 이후로 인구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정말 경쟁력 때문에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변호사분들에게는 유튜브가 홍보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 중 하나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일반 직장인 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모두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정말 내 이름으로 회사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퍼스널 브랜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직장인은 자이든 타이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죠.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없어진 지도 오래고요. 그렇다고 남는 건 회사 이름인지 내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는 건 뭘까요? 회사 이름이 남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내 이름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아서 회사 이름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내 이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전문직 분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회사 이름을 남기실 건가요? 내 이름을 남기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퍼스널 브랜딩 4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할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4단계로 딱 정리해놨거든요. 꼭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나를 알아가는 걸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대면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결국 인생이든 퍼스널 브랜딩이든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고 내가 설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그럼 테스타님 나의 단점은요? 단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점뿐만이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단점 내지 장점을 많이 내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장점이구나.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걸 얻어가야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감정이 들도록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면 다른 분들 여러분에게 평소에 어떤 걸 질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콘텐츠 잘하는 방법, 콘텐츠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거기서 나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저도 저의 단점을 좀 드러내면서 약간 인간미 있는 테스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유튜브, 인스타는 여러분 소셜미디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항상 봐주시는 누군가가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소통하는 나랑 SNS에서 보이는 나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상 청중을 고려하고 영상을 올리거나 포스팅을 하는 걸 좀 고려해야겠죠. 즉 내가 가진 여러 관심사들이 있지만 내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은 분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분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세 번째는 나만의 추구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계시죠? 유튜브는 이렇게 시각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캐릭터가 딱 한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나만의 추구미 만들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가진 채널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의 추구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런 채널에 지향점이 있으면 나만의 추구미나 디자인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채널의 비주얼 방향성이나 편집 요소들 디자인 요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딱 흘러갈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나만의 추구미 방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채널의 편집 방향성이나 비주얼적인 요소나 여러 컨셉 등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 바이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고유한 이렇게 바이브가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고유한 매력이 있다고 저는 딱 끌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홍철님, 런업님, 무빙워터님, 드로우 앤드류님 모두 마찬가지죠. 다들 각자 뚜렷한 매력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한 사람의 나다운 매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비주얼이 아니라 이 바이브입니다. 이게 꼭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외모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한 사람의 매력 있는 이런 바이브를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꼭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매력적인 포인트, 이런 바이브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 질문하세요. 테스타님, 그러면 나만의 추구미는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나만의 추구미 캐릭터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우, 연예인,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닮고 싶고 그분들의 바이브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이 바이브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품을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거를 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의 추구미 캐릭터 분들을 몇 분 선정해서 그분들 모습을 섞은 게 지금 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 만들기예요. 퍼스널 브랜딩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교감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단계 모두를 공유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이야기해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를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획자, 콘텐츠 PD, 콘텐츠 마케터, 카피라이터로서 경력을 8년, 9년 정도 쌓았고요. 이 커리어를 기반으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P&G, 필립 모리스, 폭스바겐,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의 광고를 만들었고요. 지금 200만이 된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 그리고 스터디언 채널에서 같이 콘텐츠 마케터, 콘텐츠 PD로서 같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강의도 하면서 프리랜서로서 콘텐츠 마케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플랫폼에서 강의 협업도 함께 제안 주셔서 함께 강의를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버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미래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만의 콘텐츠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걸 유튜브라는 도구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유튜브를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이거 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발 이기적으로 하세요. 이기적이라고 한다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테스타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얻고 싶은가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싶다. 내가 알려져서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싶다. 회사에서 독립해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SNS란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Y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행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명분이 있어야 실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서 내가 다니고 싶으니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죠.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으니까 지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명분이라고 속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유튜브를 왜 할까요? 저도 유튜브를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유튜브 채널 기반으로 제 콘텐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지금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미래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콘텐츠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한 수많은 컨설팅, 수많은 강의, 수많은 워크숍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만의 콘텐츠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10년간 쌓았던 콘텐츠 마케팅 노하우, 유튜브 브랜딩 노하우를 지금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발 이타적으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퍼스널 브랜딩 자체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콘텐츠들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웰빙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할 때 누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들 여러분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조력자. 이게 나죠? 이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퍼스널 브랜딩 할 때 내가 만나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첫 번째,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욕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핍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어요.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사업가 분들도 결핍이 있고요. 직장인 분들도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이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언가의 결핍이 있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의 결핍은 뭘까요? 이런 게 있겠죠. 오르지 않는 급여, 한정된 소득, 현재 회사에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또 딱히 대안은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잠재 고객분들이 겪는 결핍,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 두려움, 욕망 3가지 중에서 이 결핍에 가장 목마르다고 해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를 갖는 것보다 마이너스 알파를 채우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1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10만 원 더 잃는 거에 예민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두려움은 잠재 고객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고객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계속 미루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아, 유튜브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 유튜브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유튜브 하다가 내 직장 동료가 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죠. 누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에서 이런 두려움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거는 나의 취약성을 사람들에게 공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내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세요. 이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됩니다. 욕망은 단순히 필요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됩니다. 욕망에는 물질적, 관계적, 성취적, 자기 욕망의 표현이 있죠.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다. 파이어족이 되어서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싶은 거를 바로 욕망이라고 뜻하는데요. 직장인분들 욕망은 어떤 걸까요? 출퇴근하는 쳇바퀴 같은 삶을 그만두고 아, 이제 정말 내일 하고 싶다. 아, 이제 정말 편하게 쉬고 싶다. 아,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욕망이 될 수 있겠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똑같이 이랬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요소는 이 강점은 강화입니다. 유튜브가 정답이다? 스레드가 블루오션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나 나한테 맞는 미디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하기를 잘하거나 말하기를 좀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내 영상 만들고 좀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너무 잘 어울리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나는 글쓰기가 좋아, 나는 글에 잘 맞아 이런 분들은 스레드나 뉴스레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죠. 나한테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유튜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진 미디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지방에서 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많은 강남에서 팔 건가요? 같은 돈이 들면요. 당연히 강남으로 가야죠. 제가 그 관점에서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수익화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죠. 이왕 여러분 하시는 거 돈 벌면 좋잖아요. 돈이 최고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건 여러분들 시스템 만들기예요. 이제는 유튜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오셨나요? 퍼스널 브랜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조금 막막하신가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유튜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촬영을 할 때는 제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고요. 마이크는 이 보야 마이크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고 작성할 때는 저는 구글 독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무료예요. 그리고 편집할 때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촬영 도구나 웹캠이나 이런 위치도 가장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처럼 저는 유튜브 촬영할 때 뭐 쓰는 카메라, 마이크, 도구, 편집 툴 이런 게 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크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시스템이 잘 만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저희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릴 수가 있어요. 매번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지쳐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뇌가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게 우리 크리에이터 루틴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TMI로 제가 주 6일 제가 지금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운동을 제가 했었어요. 크로스핏도 했었고 헬스도 했었고 뭐 달리기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떻게 새벽 6시에 수영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6시에 수영을 갈 수 있도록 6시 강습 끊어놨어요. 6시 강습 끊으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강습을 가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서 제가 기상 시간이 5시 30분에 매일 기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침 일찍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도 몰랐는데 새벽에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알싸한 피곤함이 와가지고 잠도 되게 잘 자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은 당연히 내가 보상체계가 와가지고 아 운동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행동체계와 보상체계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거는 비단 수영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죠?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싶으면은 최소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에 뭐 원고를 쓰고요. 화요일에 촬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편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목요일에는 썸네일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토요일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하루하루 행동 패턴이 없으면은 계속 일정이 미루어지고 일정이 미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떻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특히 제2이신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하다 보면 되게 잘하게 돼요. 잘하다 보면 즐겁고요. 이런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조회수가 늘고요. 당연히 구독자가 늘겠죠. 그러면 나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되네.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유튜브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유튜브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해보세요. 제가 수업 때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1대1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하고 누군가의 관심 어린 애정이 있으면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거를 저를 통해서도 많이 알았고요. 저도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과 함께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를 그냥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 6시에 강습을 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6시에 운동을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근데 강습 끊어놨으니까 수업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수업을 가는 거지, 저도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또 가다 보면은 좋아지고 결국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할 때도 저도 항상 꾸준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시간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실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웨비나로 조금씩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제 무료 웨비나 들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 강의 못지않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웨비나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마련하는 선물이니까 이번 웨비나도 또 놓치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웨비나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나단 하루 되세요. 안녕.